안녕하십니까.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세아입니다. 최근 업무가 과중하여 영상 제작을 미루고 있었으나 현재 미국 내에서 한국 문화로 인해 전례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판단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작품이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한 지 이미 2달 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흥행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실 한국 개봉 초기에는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예상했던 만큼 대규모로 사회 전반을 휩쓰는 유행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국 유튜브에서는 이 영화의 인기를 높이 평가했으나 정작 미국 현지에서의 반응이 기대 이하였기에 다소 의아하게 생각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최근 국수주의적인 보도 경향이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의문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그야말로 광풍에 휩싸였습니다. 개봉 후 2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갑자기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본래 유행의 흐름에 다소 느린 편이지만 이번 한국 문화 열풍은 한국에서 일어난 유행의 수준을 훨씬 초월하는 미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이 영화의 인기가 높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징어 게임 등 다른 콘텐츠의 인기가 더 높았으며 특히 K-팝이라는 제목 자체가 다소 저급하거나 선정적일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했습니다. 어떻게 영화 제목이 K-팝일 수 있는가라는 반응과 함께 K-팝 인기에 편승하여 성의 없이 제작된 저예산 영화일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관람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갑작스럽게 인기가 폭발하였고 결국 현재 8월 12일 기준으로 엄청난 흥행 기록을 세운 영화로 등극했습니다. 관련 보도를 찾아보니 이 영화를 관람한 후 한국 여행 항공권을 구매하는 미국인들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 실제로 제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도 한국행 항공권을 예매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상당수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중 너의 이름은 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지만 한국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를 시사하는 듯한 미묘한 문화적 현상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갈등과 반목이 있었지만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좋아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 양국이 모두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튼 그 영화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너의 이름은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지역을 순례하며 사진을 촬영하는 여행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사진들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여행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현상이 현재 미국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K-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는 서울의 분위기를 매우 섬세하게 포착했으며 서울의 실제 하는 지역을 배경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관객들은 영화 속 배경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환상적인 장소처럼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곳은 실제로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그 결과 한국을 직접 방문하며 영화 속 장소를 배경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대거 증가했습니다. 특히 영화에서 낙산공원이 매우 낭만적으로 묘사되어 이곳을 찾는 방문객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화에 나오는 지역들을 효율적으로 탐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영상들, 즉 이른바 K-팝 데몬 헌터스 트레일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다수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트레일이라는 단어는 길을 따라 순서대로 여행하는 경로를 의미합니다.
솔직히 저처럼 한국을 자주 방문했던 사람일수록 이 영화를 보고 더욱 심한 향수병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을 가본 사람들은 영화 속 장소가 어디인지 알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증폭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또한 한국에 가기 위해 항공권을 알아보았는데 벌써부터 비행기 값이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이 영화의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하려는 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 문화는 이제 미국 사회에 점점 더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미국 아이들은 이 영화를 거의 100번에 가깝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한 아이의 어머니가 촬영한 것으로 아이가 벌써 5번째 같은 영화만 반복해서 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K-팝 데몬 헌터스를 시청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댓글에는 나도 저렇게 하고 있다는 식의 공감 댓글이 다수 달려 있습니다. 이 영화는 현재 특히 재관람 열풍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영화 자체가 재미있는 것도 있지만 원래 중간에 노래가 삽입되는 뮤지컬 방식의 영화는 재관람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아이들이 엄청나게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 디즈니의 전성기 시절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디즈니 영화를 보며 자랐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이었던 90년대만 하더라도 디즈니 만화 영화 속 노래들이 크게 유행했었고 그 디즈니의 영향을 받고 자란 세대가 바로 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 나이를 추측하는 것은 삼가 주십시오. 아이들이 영향을 받고 자란 영화는 20년 뒤, 30년 뒤에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있었습니다. 80년대는 일본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번성했던 시기였고 일본은 닌자라는 문화를 멋지게 포장하여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그 결과 70년대와 80년대에 그 닌자 문화를 접하며 성장한 미국인들 사이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일본을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문화가 유행했던 시기가 20년 이상 흐른 후에야 일본의 위상이 더욱 공고해진 것이죠. 그리고 현재 일본의 문화적 위상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인데 지금 갑자기 한국 영화가 치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종일 보던 아이들은 20년 뒤, 30년 뒤에 한국을 가장 선호하는 세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이미 한국이 미국 문화에 깊숙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것보다 한국의 영향력이 더 심화될 것이라니 상상이 되십니까? 하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미국 어린이들은 온통 한국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징어 게임은 성인 시청을 위한 드라마이지만 이를 보지 않은 미국 어린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 아이들의 우상인 미스터 비스트의 영상 중에서도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 관련 영상입니다. 미국에서 오징어 게임을 모르는 사람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온종일 한국 영화와 드라마만 보고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한국에 대한 인식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항상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K-팝의 인기를 단순한 버블 거품이라고 폄하하는 일부 자칭 전문가들이 있지만 실제 사회학자나 미래학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10년, 20년 뒤에는 오히려 더 큰 한국 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현재 어린 세대들이 하루 종일 한국 영화만 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 경제력을 갖추게 되면 한국으로 엄청난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를 고려한다면 한국에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경제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 아이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열광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제가 직접 영상을 찾을 수는 없지만 미국 아이들에게 미국 대통령이 누구인지 물었을 때 어떤 아이가 정국이라고 답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아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영상을 본다면 분노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동네 축제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동네 축제나 벼룩시장, 플리의 마켓 같은 형태의 축제가 미국에도 있으며 동네 사람들이 모여 직접 만든 음식을 팔기도 하는데 이를 배드벳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주로 판매합니다. 본래는 빵이나 과자류를 구워서 가져와 파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축제에서는 한국 음식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판매되었습니다. 이는 K-팝 데몬 헌터스 영화에 한국 음식이 매우 많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김밥부터 라면까지 다양한 음식이 등장했죠. 과거에는 한국 라면이든 일본 라멘이든 미국에서는 모두 라멘으로 통칭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 덕분에 많은 미국인이 한국의 라면은 라멘이 아닌 라면으로 발음해야 한다는 사실을 학습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사실 관계를 따져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인의 특징인데 누가 잘못된 발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 발음의 오류를 지적하고 그 단어의 역사적 배경이나 정확한 발음까지 설명하며 대화를 나누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이러한 소소한 대화, 스몰 토크를 즐겨합니다. 따라서 현재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라면은 한국, 라면은 일본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김밥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밥의 인기는 이미 작년에도 미국에서 대단했지만 유명 인사들이 김밥을 즐겨 먹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는 양상이 다릅니다. 김밥이 품절 사태를 겪고 있으며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김값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같은 미국인으로서 구독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 사람들은 한국 문화를 이토록 열렬히 선호하는 것일까요? 사실 미국인들이 일본 문화나 다른 나라 문화를 좋아하는 양상과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양상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일본의 경우를 이야기하자면 일본 문화는 70년대와 80년대부터 미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닌자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의 닌자 문화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가공된 상상의 콘텐츠였습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일본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미국으로 많은 문화를 수출한 것입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를 일본이 미국을 문화적으로 식민 지배하려 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일본 붐은 다소 인위적으로 조성된 부흥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한국 문화가 확산되는 양상은 조금 다릅니다. 이는 인위적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유입된 한국 문화는 대부분 아이돌 문화와 한국 드라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닌자 관련 만화의 경우 일본이 미국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미국인이 선호할 만한 요소를 철저히 계산하여 창작한 결과물입니다. 반면 한국의 아이돌 문화와 드라마는 애초에 미국 시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한국 자국민들을 위해 만든 것들입니다. 한국인들이 자기들끼리 즐겁게 살기 위해 만든 문화인데 외국인들이 우연히 접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게 뭐지? 하며 호기심을 갖고 주변을 맴돌다가 유튜브 등을 통해 유명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 매우 신기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옛날 일본의 닌자가 유행할 당시에는 닌자 콘텐츠에 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모두 삽입했고 그림체나 스타일 역시 모두 미국인 취향에 맞게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제작되는 게임의 경우 북미판과 내수판을 항상 따로 제작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아직도 미국에 수출될 때 일본 내수용 버전과 북미 수출용 버전이 별도로 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않아서 신기합니다. 한국은 내수용이 곧 수출용이 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와 콘텐츠에는 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요소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돌 문화에서는 선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이 선배라는 단어를 미국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하여 수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미국인들이 직접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선배라는 단어가 미국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선배라는 단어가 미국에서 사용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선배라는 단어를 대체할 만한 정확한 영어 단어가 없습니다. 시니어, 세니어라는 단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한국어에 선배가 내포하는 문화적 맥락이나 느낌과는 형역히 다릅니다. 이 미국인이 작성한 글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한국어를 배우는 미국인들이 서로 토론하는 공간인데 여러분은 이런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미국에는 한국어 공부에 매우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한국어에 대해 토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한 미국인이 다른 이들에게 선배에 시니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 후배에도 주니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꼭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꽤 유창하게 구사하는 제가 보기에 이는 완전히 정확한 지적입니다. 선배는 영어로 시니어가 아닙니다. 선배는 그냥 한국어 발음 그대로 선배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어권에서 이러한 단어가 사용된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최근 들어 이처럼 한국어 단어가 영어권에서 그대로 차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먹방, 묵방 이 그러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먹방은 원래 한국어에서 유래한 단어이지만 현재는 많은 미국인이 이 단어가 한국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영어 단어인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니, 운니에라는 단어 역시 요즘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루어야 할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이 부분, 한국어 단어의 영어권 유입 현상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영상을 따로 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심도 깊은 자료 조사와 함께 지인들에게도 문의하여 관련 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 영상이 업로드될 때 바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 미리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세아였습니다.